안녕하세요. 스피커 스튜디오 크리에이터 수입니다. 일루미나리와 프리메이슨을 주축으로 움직이는 세계. 세계의 모든 분야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들은 오늘날 딥스테이트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계 금융을 움직이고 전쟁을 조장하며 심지어 그들은 특정 국가의 흥망성쇠까지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엔 딥스테이트의 발생 과정과 그들의 주축이 되었던 비밀 결사 일루미나리, 프리메이슨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딥스테이트라는 음모론 자체만으로도 여러 가지 무리수가 발생하는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이 보이지 않는 세력에 대해 단순히 음모론으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세, 세계의 경제, 역사와 전쟁사 등의 학습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역사적 사건들의 전후 관계들을 추적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세력의 개입이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들이 무수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추리의 빈도가 많아지다 보면 비로소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의구심을 갖게 되는 시각이 형성되고 우리가 보아왔던 아름다운 세상은 특정 집단의 역사 기록에 의해 만들어진 매트릭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이 기분 나쁜 세력들은 종교계에도 침투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종교에 관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딥스테이트는 과거 타락한 프리메이슨의 고위 계급 인사들과 왕권의 탄압으로 프리메이슨 조직에 숨어 들어간 일루미나리 조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이어져온 거대한 비밀단체입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을 중심으로 결성된 일루미나리는 중세 석공들의 사교 클럽이었던 프리메이슨을 타락시켰습니다. 현재 일루미나리라는 조직의 뚜렷한 윤곽은 딱히 정의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역사적으로 딥스테이트의 전신이 일루미나리 세력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미국 외교협회 CFR, 군산복합체 이론, 실리콘밸리, 유대은행과 세계 자본의 흐름, 경제공황과 세계대전의 양상 등을 살펴보면 그들이 강력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음지의 막강한 권세라는 것은 점점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금씩 세계를 컨트롤해왔고 심지어 미국 대통령 선거에까지도 그들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활동이 수면 위로 드러난 이례적인 사건이 바로 이번 미국 부정선거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들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라고 해서 모든 종교를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로마 카톨릭을 중점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들에서는 가끔 비밀 결사 단체들이 등장하곤 합니다. 사제복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 화려한 머리 장식과 장신구, 특별한 의식을 행하는 듯한 모습들, 극 중에서도 그들은 세계를 지배하려는 악의 세력으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면의 모티브는 모두 로마 카톨릭에서 온 것이라는 점입니다. 왜 수많은 다른 종교를 놔두고 하필 로마 카톨릭을 모티브로 했을까요? 물론 이것은 일반적인 민간인 신자들을 통틀어 말하는 것은 아니니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카톨릭 조직은 바로 바티칸 제스위트, 즉 예수회입니다. 예수회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먼저 카톨릭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자면 그들에겐 계급체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카톨릭은 신부부터 교황까지 계급이 존재하고 그 계급이 높을수록 신과 가깝다고 여겨집니다. 역사적으로 카톨릭 교회는 보편되고 일치된 교단 운영을 추구하며 중앙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중앙 통제 장치가 카톨릭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의 바티칸 시국을 아시겠지만 천주교를 기반으로 세계에 우뚝 솟은 하나의 나라입니다. 교황은 이 작은 나라의 국가 원수직 신분이지만 전 세계 약 12억 카톨릭 신자들의 국가 원수로 볼 수도 있습니다. 카톨릭 신자의 시각에서는 교황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이끄는 지도자인 것이죠. 카톨릭의 역사를 보면 오랜 옛날부터 중세시대를 거쳐오기까지 아주 막강한 권력을 자랑했던 종교입니다. 왕권에 필적할 만큼 강력했던 그 권세는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된 사실이죠. 로마 카톨릭의 이러한 권세는 현대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카톨릭 교회는 가장 큰 재정 능력, 부의 축적, 재산 소유자로 존재합니다.
바티칸은 다른 어떤 단일체제나 주식회사, 은행, 전 세계의 어떤 정부나 주보다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부를 통제하는 교황청은 결론적으로 21세기의 가장 부유한 집단입니다. 돈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바티칸 시국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아무도 알 길이 없습니다. 제수이트의 역사는 16세기경 시작됩니다. 당시 카톨릭 교회는 종교 혁명으로 인해 자신들의 세력이 기우는 처지에 놓여 있었는데 이때부터 기존 교단을 개혁하자고 들고 일어났던 사조직이 바로 제수이트였습니다. 제수이트는 훗날 일본과 중국에서도 선교활동을 하게 됩니다. 동아시아 변방에 제수이트라는 조직이 처음 알려지게 되는 사건이 바로 임진왜란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동양의 유교 사상을 인정하게 됐고 그 바람에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큰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현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 또한 역사상 최초의 제수이트 출신 교황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시기에 제수이트의 수장이 세계적 교황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또 다른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모습입니다. 과거 석공들의 사교 모임이었던 프리메이슨을 하루아침에 비밀 조직으로 만든 주범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당시 프리메이슨의 모토는 박애주의였습니다. 그들은 세상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자 했으며 거기엔 종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종교를 포용하겠다는 그들의 종교다원주의 사상 때문에 프리메이슨은 기성교단인 로마 카톨릭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카톨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모든 종교를 인정한다는 프리메이슨은 이단 종교나 다름없었고 카톨릭은 당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로서 당연히 프리메이슨을 탄압했던 것입니다. 카톨릭의 탄압을 피해 프리메이슨은 음지로 숨게 되었고 비밀 조직이라는 꼬리표가 붙여진 채 수세기를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카톨릭은 과거에 자신들이 그렇게 탄압했던 프리메이슨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 내에도 프리메이슨 인사가 당당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종교 통합을 주창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로마 카톨릭의 제수이트입니다. 종교 통합을 통한 새로운 세계 종교 질서, New World Religion Order. 이러한 그들의 움직임은 과거 프리메이슨이 모든 종교를 포용하겠다는 종교 다원주의 그림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 종교 통합의 전위대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 바로 로마 바티칸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WCC입니다. World Council of Churches, 즉 세계교회 협의회라고 불리는 이 조직은 에큐메니칼 운동의 총회입니다. 에큐메니칼은 헬라어 오이쿠메네에서 유래된 말로 우주 혹은 한 집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운동은 하나의 우주적인 교회를 그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WCC가 주장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은 수많은 기성 교파들을 연합하여 전 세계적인 단일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현 교황은 기다렸다는 듯이 천주교 개혁에 앞장섰는데 그 내용 중에는 동성애 포용과 사형제도 폐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카톨릭 교회가 역사적으로 절대 부정해오던 부분입니다. 나아가 이것은 자신들 종교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죠. 특히 동성애는 성경 여러 곳에서 가증한 일, 불의한 일, 음욕, 부끄러운 일 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프란치스코 교황은 카톨릭이 역사적으로 지켜온 이 정체성까지도 흔들며 개혁을 주장한 것일까요? 중세 카톨릭은 왕권과 맞먹는 권세를 가졌었습니다. 한창 부패의 길을 걸을 때는 권력에 취해서 왕권까지 노렸던 종교입니다. 카톨릭이 휘청하던 1540년대에 제수이트가 창설됩니다. 이렇게 창설된 예수회는 1580년대에 동양에서 최초로 현 중국 비장에서 포교를 시작합니다. 제수이트는 동양인들의 유교를 인정해 주었고 조상 숭배 문화를 인정하면서 그들과 급속도로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1720년대에 제수이트는 유교를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로마 카톨릭에 의해 해산됩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비밀단체의 형태로 중국에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1770년대에 로스차일드 가문에 의해 독일에서 일루미나리가 조직됩니다. 사실 로스차일드 가문과 제수이트는 거의 한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제 영상들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역사적 사건에 제수이트가 개입해 인류의 운명을 좌지우지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일루미나리 또한 제수이트와 한 몸이라는 말이 되죠. 로스차일드 가문의 주요 인물들이 제수이트와 가깝고 그 사제들 또한 로스차일드 가문의 주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공공연히 증명된 사실입니다.
특히 과거 로스차일드가 소유했던 은행들은 제스위트의 비밀 금고라는 별명이 붙여질 정도였습니다. 세계사에 매우 정의로운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은 왕권을 부정하고 자유를 추구하려는 민중 봉기였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연구가들은 프랑스 혁명에서 사상적 지주였던 루소와 프랑스 혁명의 지도자였던 미라보가 일루미나리의 일원이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혁명을 일으킨 이유는 왕권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의 목적과 논리대로라면 세계 정부를 세우는데 왕권이 존재하면 안 되기 때문이었죠. 아마 이 부분에서 제스위트와 의견이 일치한 게 아닐까 추측되고 있습니다. 자유를 쟁취한다는 취지에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긴 했지만 이후 국제사회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여전히 잘 살고 있었으며 못 사는 사람들은 계속 못 살게 되었죠. 그때쯤 일루미나리는 프랑스에서 사회주의 이념의 동맹을 형성하고 있었고 칼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일루미나리가 형성한 이 사회주의 단체에 가입하게 됩니다. 산업화의 가속과 자본주의 사상이 전 세계에 뿌리를 내리려 할 때쯤 이들은 공산당을 선언하였고 그들에 의해 러시아 혁명이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세계의 중요한 사건들, 특히 기존의 사회 질서를 전복시키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급진적 움직임에는 모두 일루미나리가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현재 또 하나의 거대한 인류 개편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초연결을 이용한 빅브라더 사회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의 정부를 중심으로 세계의 모든 국가가 뭉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의 슬로건인 New World Order입니다. 전 세계를 하나로 뭉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외교적 문제 이외에 세계인들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다른 여러 분야의 통합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해낸 하나의 방법이 바로 종교의 통합입니다. 현재 이들의 목표는 종교의 화합이라는 명제하에 천주교를 넘어 개신교를 포함한 타 종교까지도 통합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점진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교는 국가나 민족보다 더 큰 결속력과 파급을 불러일으키는 강한 속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종교 다원주의를 확산시키고 사람들의 다양한 종교를 하나로 뭉치게 할 수 있다면 이것은 곧 모든 민족과 국가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 통합 운동의 중심에 바로 로마 카톨릭의 제스위트가 있는 것입니다. 인류를 통합하여 세계 정부를 수립하려는 일루미나리 세력들, 그리고 그들의 세부 계획 중 종교 통합이라는 과제를 로마 교황청이 앞장서서 진행하고 있는 형국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통합과 하나의 정부를 지향하는 딥스테이트, 그들의 목표와 야욕은 제스위트라는 종교 집단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인류는 거대한 과도기를 지나쳐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딥스테이트 세력은 자신들의 헤게모니를 위해 서서히 사회 시스템을 개편하고 대중을 자신들의 어젠다에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종교 통합이라는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앞으로 어떠한 수법들을 사용하게 될지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2년 전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서도 드러난 사실이지만 공개된 그들의 대화 내용들만 살펴보아도 제스위트의 권력이 종교계뿐만이 아니라 국가 지도자들에게도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 바티칸으로 유입되는 딥스테이트의 거대 자본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피카 스튜디오 크리에이터 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